이제 원래 학원에서 이제 그 책들을 강사들한테는 해당 과목만 줘요. 좀 치사한 건가요? 딴 건 안 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기본서는 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민법도 주고 공부도 다 준대요. 그래서 저도 공부 한번 해보려고. 저도 사실은 작년에 하겠다고 막 큰소리 쳤었다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이제 소소하게 이제 아니 근데 보니까 다른 과목을 당연히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도 국인 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분 계세요. 당연히 중개사법 선생님 갖고 계시고 김민석 교수님도 중개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확인이 안 되네. 그런 게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야죠. 예? 경쟁력 떨어져요?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전 그래요. 하여튼 자, 다 들어오셨죠? 일단 자, 등록명세 이게 뭐 하는 거다? 아, 그래. 내가 어쨌든 대장이나 등본상에 뭔가 변경사항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걸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짭짤한 조세 수입이 있다 보니까 없애지 못하는 세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하고 다른 점은 특광도가 아니라 도세, 구세고 물건 소재지라고 하는 거는 똑같고 신고 납부는 저쪽에서는 네 가지 기일이 있었지만 얘는 등기 등록 전까지 내야만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과세 혹은 사실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지만은 자 얘는 뭐다 철저하게 형식주의예요. 실제 저당권자, 실제 전세권자 나 모르니까 일단 네가 갖고 오면 난 무조건 해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대박이죠 어쨌든. 자 다음에 대부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할 때 과세표준은 가격에 따라서 얼마 1억에 대해서 몇 프로 5억에 대해서 몇 프로 이건데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6,000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량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 두 가지는 등록면허세만 나오는 특징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등록명세가 어차피 전체 넓은 범위 중에서 한 문제 많아봐야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되게 종합 문제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1가지 과세 대상이었으나 얘는 그냥 등기 등록 행위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구다? 그 해당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등록면허세는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뭐냐면 과세표준이에요. 우리 취득세 때 과세표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득 당시에 가액을 신고 납부하는데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해서 높은 가액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공판장 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갔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얘는 아까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죠? 취득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공짜든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에 소유권 보존이든 이전이든 간에 소유권에 대한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어떤 거는 뭐 무슨 가액으로 하고 요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자 곱하기 자 네 번째 보면 뭐예요? 세율. 자 이렇게 하면은 산출세액 아니에요? 자 요 세금은 어디다가 물건 소재지 관할 도세 구에다가 신고 납부한 세금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금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누가 내는지 요렇게 곱한 세금을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말고도 하나가 더 나오는 비과세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게 조금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표준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자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보시면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세 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역권을 설정하고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요때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세히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냥 취득세가 과세가 됐잖아요. 취득세. 소유권 내가 만약에 돈 주고 샀다 아니면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았다 전부 다 소유권 이전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했었는데 등록명세가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어떤 경우예요? 설명했는데 옛날에 강원도에 있는 땅을 샀는데 40만 원이에요. 그렇죠. 40만 원이 뭡니까? 취득세 면세점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가 안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와야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면세점 이하입니다. 예, 면세점 이하예요. 취득세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가 안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와야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2020년도 자 12월 오늘 3일인가요? 빠르네요. 12월 3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후딱 갔어요. 그죠? 네, 후딱 갔어요. 후딱. 자, 요때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자, 원래는 그거를 취득세를 이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12월 3일이니까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이래 갑자기? 자, 60일. 60일.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하죠? 신고 납부 안 하면? 네, 가산세까지 더해서. 네, 가산세까지 더해서. 자, 뭘 더합니까? 고지서로. 고지도 안 한 거예요.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신고 납부 세목에 있어서 신고도 안 하고 고지도 안 하게 되면 몇 년간이 흐르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5년이에요? 7년 아닌가 혹시? 무신고는 7년,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해요?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소멸시효라고 해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5년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7년, 10년 할 때 몇 년이요? 이건 7년이죠. 7년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했으면 이전 등기는 해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이전 등기도 안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 사람 걸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팔게 되면 미등기 전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등기를 하려고 구청을 가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왜요? 사실 내가 이랬거든요. 과세관청이 놀라는 거지. 아니 이거 신고 안 한 건 좋은데 왜 우리가 고지까지 안 했지라고 깜빡 놓친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근데 이게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자, 그럼 뭘 받을 것 같다? 그렇죠, 등록면허세. 그래서 면세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되지만, 자, 요게 그렇죠. 취득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 케이스에도 뭘 받아요? 그렇죠, 요걸 받습니다. 요 두 가지예요. 소유권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뭐다?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과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유. 면세점이 안 된다 아니면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484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484 메뉴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하고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됐죠? 됐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지상권이 뭐냐면 지상권. 자, 지상권은 이렇게 이제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뭔가 좀 농사를 좀 짓고 싶어요. 혹은 뭔가 좀 짓고 싶습니다. 건물 같은 거를. 자, 그래서 요 땅을 좀 써도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을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얼마 내고 하세요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이제 이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 지하권은 없는 것 같더라고. 지상권, 이 땅의 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일종의 전세권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저상권. 자, 그러면 이거 설정을 할 때도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 내가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자니까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대체 얼마를? 근데 그게 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것만큼을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이없는 게 이 땅이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1990년도에 이 땅을 취득을 했대요.
요 지상권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2020년도입니다. 20년도. 그 당시에 얼마 주고 샀냐면 이 땅을 1,000만 원 주고 샀대요. 1,000만 원 주고. 지금 2020년 현재 시가는 한 5억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가예요. 시가. 자, 근데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시가 표준의 공시 가격은 3억 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중에 뭘 신고하겠어요?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지금 현재 시가다. 지금 현재 시가 표준액이다. 뭘 신고할까요? 시가 표준액.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등기 등록 당시에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사실은? 원래 시가죠. 시가대로 신고하는 건데, 자, 요거 어느 바보가 이거대로 신고를 하겠어요? 과세관청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등기 등록 당시에 부동산 가액과 뭐랑 비교하겠어요? 시가 표준액이랑 비교해서 높은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신고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 주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 땅값이 얼마인지를 그냥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값이 얼마인지를. 나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대충 거래되는 가격이 5억 원이래요. 이걸 신고한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 한 2천 정도 신고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듀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됩니다. 3억 5천 신고했다. 돼요. 4억 신고했다. 돼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어차피 과세관청에서는 시가 표준액과 등기 등록 당시에 부동산 가액 그 두 개 중에 높은 가액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요거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래서 요때는 항상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잖아요. 등록명세 무슨 당시? 등기 등록 당시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거는 지상권이지 이 당시에 취득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 당시에 부동산 가액을 한번 신고해봐라. 거기에다가 0.2%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자 항상 뭐랑 비교해요?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래서 5억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없지요. 거의 3억이라고 신고하지. 그렇죠? 됐습니까? 자 지역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지역권 배웠어요 혹시? 안 배웠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을 소유의 땅이에요. 자 요걸 뭐라고 해요? 우리 맹지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을이라고 하면은 뭘 받겠어요? 지를 받겠죠. 그렇죠. 받겠죠. 왔다 갔다 받을 겁니다. 이거를. 이게 그냥 쓰게 하면은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게 굳이 통행료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사도로니까 어차피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대개 갑은 어떻게 이걸 사요 안 사요? 사죠. 대개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을이라면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나 같으면 엄청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엄청 비싸게. 자 이거를 누가 요 케이스였냐면 저희 고모님이 이 케이스였어요. 고모님이 요 땅을 샀는데 아 여기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얼마 하다가 이 땅을 사라고 했는데 엄청 높은 가격 별론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니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여러 고모님이. 그리고 이 땅을 제가 샀어요. 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사고 싶어 샀겠어요? 아니죠. 이제 부모님이랑 좀 약간 다소 좀 어려워져서 어찌 보면 마침 그때 제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판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이 오셨더라고. 이거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알았다고 제가 샀죠.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잘 농사짓고 계십니다. 어쨌든 자, 이 땅을 이용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이 땅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면. 자, 그러다 보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남의 땅에 도움이 필요한 땅이죠.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요역지라고 해요. 요역지. 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할 역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땅이에요. 자, 남에게 도움을 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해요. 승역지. 도움을 주는 땅이라는 승낙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다가 지역권이라고 설정을 하는데 자 이때는 이 땅값을 기준으로 할까 이 땅값을 기준으로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할까요? 문제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가액도 내가 어차피 신고해봐라. 근데 항상 뭐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이랑 높은 걸로 갑니다. 근데 소유권과 지역권은 내 땅이고 지상권은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부동산가액이 적용되는 뭐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 뭐라고 엮어요? 소지지. 소는 지지입니다. 소는 지지예요, 지지. 소지지 용어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소지지. 대신에 다른 법에서 지역권이다,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 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상권, 지역권이든 설정을 하려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다. 그것도 취득세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다만 웃긴 거는 얘는 그나마 여기 내 땅이니까 관계없는데 요거는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소지지예요. 자,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소를 키웠어요, 진짜로. 한 마리긴 하지만은.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한 5살, 6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애가 볼 때는 소가 거의 공룡 수준. 엄청 커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 알잖아요. 이렇게 안고서 이제 소 만져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소는 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지지예요. 진짜 그렇게 지지예요, 지지. 소지지. 오케이. 자, 484. 자, 거기 3번은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1번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세 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부동산 가액에 의하는데 자, 용어 정리 지상권 볼게요.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전세권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죠.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땅에다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하려면은 어쨌든 과표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남의 땅이긴 하지만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원칙 보시면 신고가액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은 항상 거기 밑줄 주세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등기 등록 당시. 우리 취득세는 언제 당시였어요? 취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했는데 얘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신고. 자, 그러면은 뭐랑 비교한다 이것도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취득 당시냐 등기 등록 당시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위에 용어 정리의 지역권 볼게요. 지역권. 자, 여기 가볍게 보시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을 한다든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게 하는 내용을 하는 물건인데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거기 밑줄 뭐라고? 요역지입니다. 내 땅이 내 땅. 근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이건 남의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 지역권 등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 밑줄 부동산 가액은 어디 가액? 요역지 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소지지. 개념만 이해하시고. 얘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등록명세 과세 표준을 적용되는 걸로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나오고 지상권 나오고 지역권 나오고 만약에 전세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전세권이 답이 되겠죠.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요. 그렇죠? 됐어요. 소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485 옆쪽에 보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음에 1부터 6에 해당하는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국수 공판장검 취득세하고 똑같죠. 근데 이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중에서 여러분 유상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밖에 없는 거죠. 소유권밖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땅을 만약에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땅을.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가표준액하고 비교하니까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40만 원. 자, 둘 중에 뭘로 가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샀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적용될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30이든 40이든 간에 취득세 면세점 이하죠. 근데 내가 30 주고 샀대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야, 거기 시가표준액이 40만 원인데 무슨 얘기니? 야, 나 국가한테 샀거든. 아, 그럼 인정.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소지지. 그다음에 지역권이 뭐다, 지상권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와요? 근데 무슨 법에? 민법에. 그렇죠. 심정 교수님 가르쳐 주셨죠? 아직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요?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소지지입니다. 하여튼 소지지. 자, 두 번째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채권 금액. 자, 아까 우리 채권 금액으로 기준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유, 저당권, 그렇죠? 예,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 은행이 저당권자죠. 납세의무자는 은행이에요, 갑이에요?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은행. 가끔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아, 저당권 설정자가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무조건 권리가 생기는 사람입니다. 은행이에요. 자, 교재에는 요거만 나왔지만 이왕지사 알 거니까 써두죠. 가압류, 가처분. 자, 그다음에 경매 신청이에요. 말만 들어도 막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의 경매 신청에 막 저당권에 막 그렇죠. 전부 다 뭡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10억 곱하기 얼마? 0.2%에서 200만 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 표시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가액 곱하기 얼마. 결국은 얘를 구하고 얘는 정해져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금액 표시가 있는 게 얘는 물론 금액 표시가 있지만 지상권, 지역권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뭡니까? 정확하게 채권 금액이 있잖아요. 10억 빌려줬는지 5억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 경매 넣는 건 뭐예요? 돈 못 갚으니까 경매 넣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게 5억이 있거든. 5억 곱하기 몇 프로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돈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 금액. 자, 이게 뭐겠어요, 얘는? 전세권이죠, 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그다음에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임차권,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뭐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보증금만 주는 거고, 얘는 뭐예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이때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월 임차 금액. 얘는 얼마 안 되겠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100만 원에 0.2% 하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건수. 자, 전부 다 가액, 금액. 자, 이런 세금은 무슨 세? 종가세. 자, 얘는 금액이 아니라 건수. 무슨 세? 종량세. 종량세. 자, 얘는 이제 말소 등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변경 등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1건당 얼마씩이라고 했나요, 얘는? 예, 6,000원이에요. 잔금 생기게 왜 도대체 이렇게 6,000원 했나 몰라. 그렇죠? 5,000원만 하지. 그렇죠? 건당 6,000원. 여기 답니다. 여기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485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 채권 금액 나와 있죠. 485 중간에 2번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권리는 저당권 등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다가 써두세요. 가처분, 가압류, 경매 신청 같이 써두시면 좋겠죠. 가처분, 가압류, 경매 신청. 자, 다음에 밑에 기타 금액 보시면 1번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자, 괄호하고 보증금 제외 거기 밑줄 치세요. 절대로 보증금 포함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일종의 그 서민들을 위한 좀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4번에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변경 등기. 대개 말소 등기, 변경 등기죠. 한 건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한 건당 6,000원입니다. 6,000원.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과세 표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세율이 복잡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약간 좀 복잡하죠. 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것만 다뤘던 거고 얘는 소유권 외에도 여러 가지의 거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그렇죠? 자, 다만 다행인 거는 세율이 쉬워요. 세율이 쉽습니다. 자, 세율은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이제 표준 세율이 있겠죠. 자, 취득세는 우리 두 번째에는 뭐가 있었어요?
특례세율, 얘 특례세율 없어요. 두 번째 얘는 그냥 중과세율밖에 없습니다. 중과세율 딱 두 개예요. 표준세율이냐 중과세율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표준세율도 완전 간단합니다. 표준세율도 자 여기 이제 소유권에 대한 세율이 있고요. 이런 것 중에 그냥 요거 하나 소유권에 대한 거. 자 그리고 그 외가 있어요. 그 외. 그 외는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다 해요. 얘는 무조건 0.2%입니다. 아유 얼마 간단해요. 무조건 0.2. 심플합니다 그냥.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무조건 0.2%예요. 다만 과세 표준이 다르다 뿐이죠. 어떤 건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어떤 건 채권 금액으로 하고 어떤 건 전세 금액으로 하고 이게 달라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뭐 있었어요? 건수 한 건당 얼마? 한 건당 그 6,000원. 자 요거. 자 소유권만 아시면 되겠죠. 소유권은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냐면 2% 빼면 됩니다.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뭐죠 이게? 특례 1, 2 특례 2 그렇죠. 특례 2 세율이에요. 근데 우리 특례 2가 뭐였습니까? 취득 쪽은 과세하지 않고 등록 쪽만 과세하겠다 그거였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논리.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뺍니다. 자 다만 두 가지만 조금 유의하세요. 이거는 농지하고 자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자, 고려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한 유상 있죠? 네, 주택에 대한 유상. 주택 유상은 1에서 3% 아니에요. 근데 1에서 3%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주택의 유상은 그냥 곱하기 50%를 곱하시면은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웃기긴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땅을 샀어요. 이제 일반 대지를 4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40만 원. 유상. 자, 이러면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까? 안 되죠. 등록명세 과세해야 되죠. 40만 원 곱하기 세율인데 이때 세율이 취득세 표준세율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은 4%에서 2%를 뺀 얘는 2%가 적용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40만 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8,000원. 8,000원. 예, 8,000원이에요. 됐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자, 내가 농지를 샀어요. 농지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자, 그럼 곱하기 몇 프로 해야 되는데 우리 농지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죠? 농지는 4예요, 3이에요. 원래 3이죠. 근데 뭘 고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냥 2%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얘도 그냥 4% 곱하기 2%에서 2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그럼 더. 자,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증여받은 땅이 이것도 40만 원짜리예요. 40만 원짜리. 자, 그럼 곱하기 몇 프로를 더해야 되는데 증여의 표준세율은 몇 %예요? 3.5%죠. 자, 여기에 2%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얘는 1.5%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땅 6,000원. 6,000원. 근데 내가 증여를 받긴 받았는데 나는 비영리 사업자네? 내가 비영리 사업자예요. 자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할 때 원래는 2.8에서 2%를 빼야 되죠. 자 근데 뭐다?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얼마? 그렇죠. 1.5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말만 나옵니다. 말만. 됐죠? 이게 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대한 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데 농지나 비영리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라는 것과 주택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때는 50% 곱하라는 거.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과세율은 그냥 얘는 그냥 3배 중과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486 보겠습니다. 등록명세 세율이에요. 자, 맨 첫 번째 줄 보시면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 두 개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일반 세율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의 밑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득세도 마찬가지였고 얘도 마찬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 배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밑에 줄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거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 세액이
만약에 6,000원이 안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얼마로 하겠다? 6,000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6,000원으로 하겠다. 자,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자, 이걸 볼게요. 얘 지울게요, 이제. 자, 지웠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네, 건물을 지었는데 네, 건물가액이 40만 원이래요. 40만 원.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원시 취득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원시 취득,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8%죠. 여기 2% 빼니까 얼마입니까, 얘는? 0.8%잖아요. 여기에 0.8% 곱하면 얼마게요? 48에 32, 3,2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3,200원을 내요? 아니면 6,000원을 내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6,000원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얼마 받겠다? 6,00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취득세 때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안 받았죠. 얘는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봤더니 6,000원이 안 되면 거꾸로 오히려 6,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최저한세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최저한세.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합니다. 오답을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언뜻 쌤은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6,000원 미만이면 거꾸로 오히려 6,000원. 치사합니다. 자, 다음에 밑에 표 볼게요. 표 옆쪽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소유권 이외,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프로? 1,000분의 2. 1,000분의 2니까 0.2%. 0.2%인데 0.2도 중요하지만은 과세 표준도 중요해요.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0.2, 저당권은 채권 금액에 대해서 0.2, 전세권은 전세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은 절대로 보증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0.2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그렇죠. 건당, 건수입니다. 종량세, 종량세 한 건당 6,000원, 한 건당 6,000원. 자, 그 나머지 이제 위에 소유권을 가보면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시 취득, 그렇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원래는 2.8이지만 2% 빼버리고 얼마? 0.8, 그렇죠? 자, 다음에 상속 이전 볼게요. 상속인 경우에는 2.8, 2.3 있지만 농지는 고려하지 않고 2.8에서 2% 뺀 0.8.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3.5가 있고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2.8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3.5에서 2% 빼면 1.5, 그죠? 무상과 상속 이외에 유상 얘기하는 겁니다. 4%가 있고 농지는 3%인데 농지 고려하지 말고 4에서 2 빼면 2%, 요거예요. 그죠? 요건 할만하시죠? 할만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예. 자, 밑에 이제 플러스 1, 2 보겠습니다. 플러스 1, 2. 취득세에서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1에서 3%가 적용되는데, 자, 이때는 2%를 빼는 게 아니라 그 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등록명세 세율로 하겠습니다. 이거고요. 자, 2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전제로 하는 등기 이거 말고 나머지만 해당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취득세 과세가 안 되는 요 두 가지 케이스, 면세점 이하나 뭐 그렇죠,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요 경우에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밑에 법인 등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법인 등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전입, 지점 설치에 대한 등록명세 중과세율입니다. 그냥 얘는 해당 세율의 몇 배? 3배로 한다. 100분의 300으로 한다만 알아두세요. 그냥 100분의 300. 얘는 3배 중과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옆쪽에 487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납세 의무자예요. 자, 두 번째 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거기 밑줄 치세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결국 이 등기 등록함으로써 뭐가 올라간 사람? 권리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가 올라간 사람. 자, 근데 그 밑에 줄로 밑줄 치세요. 등기나 등록 후의 권리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도 이미 부과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치사해요 또. 일단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송금을 한다고 할게요. 송금 보냈어요. 송금 수수료 2,500원입니다라고 이제 오케이 줬어요. 근데 일단 갔는데 나중에 이제 한 1시간쯤 있다 다시 오는 겁니다. 저기 아까 그 송금한 거 취소하기로 했는데 그 송금 수수료 다 돌려주면 안 돼요? 이래요? 안 돼주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등기 등본에 일단 저당권 설정이 딱 끝났다. 나중에 근데 저당권 같은 걸 안 하기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 쓰시냐면은 여기는 자 수수료형 조세라고 쓰세요. 등록명세는 수수료형 조세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비과세 볼게요. 등록명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올해 시험에 2문제가 나왔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좋아했어요. 그죠? 취득세는 좀 많이 어려운데 등록명세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자, 요거 이제 비과세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취득세 때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 비과세였죠. 등록명세는 뭐겠어요? 그러면 국가 등이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비과세합니다. 국가나.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구청이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자, 구청. 자, 전세금 얼마? 전세 10억 원에 10억 원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건물에 구청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충분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 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 아니라 구청 할아버지라도 이 금액 굉장히 크잖아요. 뭘 설정하겠어요? 전세권 설정하는 거예요. 전세권. 자, 이러면 이때 저 전세권 10억 곱하기 0.2해서 그 세금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안 받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의 정리라든지 청산 등입니다. 자, 이거를 누가 부탁하냐면 법원에 촉탁에 의한 경우예요. 자, 회사가 망했습니다. 자, 회사가 망하면 법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는 대표자가 이미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이라고 하는 건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부탁해서 이 법인 그냥 말소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과세가 당연히 안 돼야겠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행정구역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번호의 정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예를 들었지만 서울 시내 신사동이 몇 개예요? 2개, 2개예요, 3개예요? 3개입니다, 3개. 자, 2개 어디예요? 2개. 강남구 신사동 또 은평구 우리 반대로 하시네. 저기니까 대부분 은평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 하는데 관악구 신사동이 있어요. 근데 관악구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름이 신림사동이었어요. 신림사동이에요. 그리고 요거 신림 옛날에는 막 1동부터 여러 거 있었잖아요. 뭐 3동, 2동. 근데 그게 이름이 신림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대학동, 무슨 동 이런 거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건물 등기부 등본에 주소가 그 전에는 자, 신림사동 12번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신림사동 대신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사동 12번지로 바뀌는 거죠. 이걸 내가 바꾼 거예요? 아니죠. 국가에서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명세를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묘지입니다. 묘지. 자, 4개예요. 그렇게. 결국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합니다. 우리 묘지는 취득세 때 과세했어요, 안 했어요? 묘지 했어요. 몇 프로? 2% 그렇죠. 2%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가 돼요. 몇 프로? 특례 원 적용해서 2%. 등록명세 과세 안 합니다. 재산세 과세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묘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납세 절차입니다. 자, 납세 절차. 자, 우리 취득세 때 아까도 이것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아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4가지로 썼잖아요. 60일, 6개월, 9개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등기 등록 전까지. 그렇죠? 근데 얘는 언제나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자, 단 요걸 만약에 안 했네. 자, 그러면은 뭐가 붙겠어요? 아까 가산세가 붙겠죠. 이때 가산세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고와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와 관련된 납부 지연 가산세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자, 얘도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20%. 자, 그다음에 과소 신고 같은 경우에는 1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자, 1일당 얼마씩이에요? 10만 분의 25 붙는 건 똑같은데 자, 얘는 등록 면허세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 만약에 신고를 안 해요. 근데 돈은 낸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납부 지연이거든요. 그럼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어요. 자, 이것도 얘만 그래요. 얘만. 자, 그러면 우리 등록 면허세에만 있는 특이한 것들. 자, 이거 좀 특징 좀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뭘 택하고 있다. 그렇죠. 실질과세가 아니라 형식주를 택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렇죠. 다 종가세인데 얘 혼자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종량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수수령 조세구만. 대부분 다른 것들은 경정 청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주거든요. 얘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다음 뭐 신고 안 하고 납부하면은 얘는 뭐다? 가산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붙었었고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만 있는 특이한 가산세가 2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10%짜리 가산세가 있었고 80%짜리 가산세가 있었고 여기서 특이한 건 뭡니까? 신고 안 하고 납부하면은 그냥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서 가산세가 없다.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7 비과세 대상을 볼게요. 자,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기도 외국 정부가 나오네요. 그러면 외국 정부 얘도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겠습니까? 상호주의. 그렇죠. 걔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걔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자,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고요. 자, 2번에 보시면 1, 2,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대해서 자, 법원의 축탁이란 말 중요해요. 법원의 축탁 이런 것들 안 하고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주민번호의 변경, 그 다음에 각종 경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국가든 법원의 촉탁이든 아니면은 각종 변경이든 전부 다 국가 등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뭐 묘지 여기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자, 7번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납세 절차 첫 번째 줄 밑줄 어디? 부동산 소재지. 우리 지방세는 언제나 물건 소재지예요. 언제나 부동산 소재지. 자,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거기 밑에 487 맨 밑에 줄이죠.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등기 등록 전까지.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예외적인 보통 징수입니다. 얘는 밑줄 치지 말고 그냥 읽어볼게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 고지서로 보냅니다. 항상 뭐든지 신고 납부 세목,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까지 보내서 뭐예요? 더해서 고지서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거기 밑줄 치세요.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밑에 줄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또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때. 신고하지 않았지만은 이때까지 만약에 납부한 때는 자, 뭐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가산세 없다는 얘기입니다. 쭉 치세요. 쭉 여기다가 밑에 쭉 치세요. 요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사실 한 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신고를 안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활자로 나오게 되면 되게 그럴싸해요, 진짜로. 막상.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마지막 최저세액 볼게요. 부동산 등기에 있어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로 보겠다? 이를 6,000원으로 합니다. 자, 이를 최저세액이라고 하죠. 최저세액, 최저한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등록면허세가 끝이에요. 끝입니다. 자, 이제 재산세 볼게요. 오늘은 그 재산세의 세율까지 할 거예요. 세율까지. 세율까지만. 자, 재산세 볼게요. 솔직히 조금 전에 했던 등록명세는 전반적인 수업 목적성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정상대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근데 올해가 조금 특이하게 두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원래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근데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도 얘도 이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취득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두 개를 합한 걸 뭐라고 해요? 보유세, 보유세.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도 과세가 되고 조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산세 볼게요. 자, 먼저 재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당연히 얘도 이제 지방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지방세 다 배운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제 세 가지니까. 자, 다만 자, 얘는 어디세? 시, 그렇죠. 군, 구세죠.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 얘는 시군구, 시군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도 물건 소재지일까요, 주소지일까요? 네, 물건 소재지입니다. 네,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그럼 내가 대방동에 여기 동작구에 살고 있으면서 의정부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가 동작구에서 옵니까, 의정부에서 옵니까? 의정부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정부 입장에서는 야, 내 구역에 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 나한테 세금 내. 내가 매달 너한테, 매달이 매년 너한테 세금을 보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언제나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뭐 쓸 것 같아요? 우리 취득세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60일 6개월. 등록명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자,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얘는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징수라고 하기도 하고 고지징수라고 하기도 해요. 고지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징수, 고지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얘는 네가 신고해라 납부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자, 얘는 6월 1일 현재 자, 소유자한테 보내요. 자, 부동산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내라고 날라오냐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날라오는 게 있고,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고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재산세는 고지서로 나온다는 거죠. 고지서로. 자, 다음에 네 번째. 얘도 사실하고 공부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사실대로 갈까요, 공부대로 갈까요? 얘도 사실대로 가요. 얘도 사실이에요. 사실 현황입니다. 자, 이건 이제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똑같이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공부상 봤을 경우에 농지로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네. 전부 다 뭡니까? 무조건 실질과세예요. 그럼 우리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건 아까 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질과세예요. 등록면허세만 유일하게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방세 세 가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반적인 특징인데, 자, 얘는 이제 특이한 게, 자, 지금까지는 지방세고 물건 소재지고 신분납부였는데 얘는 보통징수라고 하기도 하고 고지징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냈느냐?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때 내라고 고지서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7월 말까지 내라고 날라오는 게 있고 9월 말까지 내라고 날라오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전반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15년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